장기보유 특별공제, 그죠? 그걸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름이 장기, 이렇게 됐죠? 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보유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보유기간을 채워야 된다. 그죠? 이게 몇 년이다?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이죠. 그죠? 3년 이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다? 특별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특별공제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대고, 그죠?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있어요? 입주권 된다 했잖아요. 입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참고로 주택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됩니다. 주택 당연히 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작년부터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미등기는 안 된다 했죠. 미등기는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거주자건 비거주자건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기간 채우고 얘는 자 입주권은 이제 뭐 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입주권은 개념상으로 정확하게 그죠? 얘는 뭐다? 얘가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 갑이. 이걸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죠. 재개발, 재건축은 공법하면 이거 뭘 설립해야 된다 했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공법에서 조합, 그죠? 조합 이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얘가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갑이 여기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얘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비법상 사업시행 절차를 밟아가죠. 그럼 이렇게 가면 자, 얘가 사업시행 절차 중에 얘가 무엇을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냐면 관리처분계인가를 받는다. 관리처분계인가. 이거 떨어지고 나면 얘가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갑한테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지고 뭐예요? 제가 조합원이 된 거죠. 저 조합원인 갑에게 뭘 준다? 나중에 제가 완공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말씀드린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면 장기부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이 말 자체는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보유기간이 중요하죠. 보유기간 그죠? 여기서 몇 가지 5년 보유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을 보유했다 만약에 그죠? 자, 그럼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몇 년이다? 얘 같은 경우는 5년이라고 했죠. 5년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주권 얘기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간다. 여기는 입주권 상태죠. 원래 입주권은 장기보유가 안 됩니다.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그죠? 근데 얘가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즉 이걸 팔고 이걸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얘가 부동산 보유했던 기간만큼은 장기 보유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를 받거든요. 그럼 양도차익도 어디까지 구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권을 만약에 팔게 되면 세금 계산하기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여기까지 세금 따로 계산하고 입주권 상태 세금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완공돼서 팔 때 그 기간 동안에 3단계로 나눠서 세금을 각각 계산해요. 해가지고 토탈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간다. 그죠? 그러면 이거 입주권이 이제 갑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을한테 팔면 얘한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을은 된다 안 된다? 장기부여. 을은 안 된다 했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건 안 된다. 원조합원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부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입주권은 항상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공제해주죠? 공제율이 나옵니다. 얼마를 공제해주느냐? 일반적인 경우는 3년부터 받는다 했죠. 1년에 3%씩 해서 3, 3은 1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쭉 넘어간다 했죠. 그래서 몇 년? 10년 넘어가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30%. 그죠?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얘는 무슨 의미라겠어요?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장기 보유가 된다는 얘기는 3년 이상 보유했다는 얘기고 3년을 보유했다는 얘기는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기 보유가 된다는 얘기는 1주택 3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1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내게 되니까 내가 공제를 세금을 덜 내도록 최대한 덜 내도록 많이 해주겠다. 그 많이가 1년에 몇 프로? 8%다 했죠. 8%. 그래서 여기는 8%씩 한다. 그 얘기입니다. 38은 24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고가주택이 대표 주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하라 했어요? 비거주자는 제외. 이거 기억하시겠죠? 비거주는 제외.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를 받을 수 없다. OX.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다겠죠? 요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했죠. 되는데 비거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기죠. 그러면 8% 공제 안 해주고 너는 무조건 이걸로 간다 그런 얘기죠. 여기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비거주자한테까지 많이 공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제가 많다는 얘기는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인데 얘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작업을. 그러니까 요 내용을 똑같이 듣고 같이 암기하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 풀면 맞추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맞춰야 되는데 생각지도 우리가 다 맞추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뭐가 2% 부족한 거죠. 그동안에 2% 부족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그 2% 부족을 완벽히 안 채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완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작업이 7, 8, 90 작업이 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보시면 되고 여기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는 장기 보유가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시험에 언급이 되면 그 보유기간을 따지잖아요. 보유기간. 그죠? 이때 작년까지는 비삼용 토지 보유기간 어디부터 따졌냐면 2016년 1월 1일. 그랬죠? 올해 시험에 만약에 비삼용 토지 장기 보유 시 취득일은 뭐 2016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땡 틀리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간다 그래야 됩니다. 올해 개정된 거죠. 어쨌든 그거는. 그죠?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장기 보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개 같이 기본 공제까지 해보죠. 자, 기본 공제는 뭐라 했어요? 그냥 같이 가면 되죠? 기본. 누구나 다 해준다는 얘기죠.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 공제니까 대상도 안 가리고 몽땅 다 해준다. 그죠? 과세 대상 전부가 공제 대상인데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미등기, 장기와 기본 공제 둘 다 안 되는 건 미등기고. 그죠? 얘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근데 이제 금액으로 공제한다 했죠? 공제액. 그래서 이거 조심하게 뭐라 했어요? 소득별 공제 그랬죠? 얘는 소득별.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소득별이 뭐다? 대상 기회가 되죠? 도, 건, 부, 기,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이 파생상품은 여기만 나와요. 과세 대상이 나오고 그 외에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소득별 공제할 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연 250. 그죠? 이렇게 묶어간다 했잖아요. 요게 이제 이게 소득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1년치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7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2번을 팔고 20번을 팔 건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외자산 양시,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뭘 안 해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해줘요. 왜? 이건 공제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외국에 있는 걸 팔았을 때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거둘라고 하지 적게 공제 많이 해주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에서도 비과세 배울 때도 외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 내게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비거주자 해줄 때 얘한테 많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비거주자한테 공제를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걸로 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소득별 공제라는 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별 공제. 요건 같이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재는 그냥 거기 108페이지 보시면 되죠. 4번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 보유기간 계산 특례에서 배우자 나오는데 그건 놔두고요. 2번에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언제로부터? 종전 토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어디까지래요? 관리처분계인가?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3번에 비삼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은 그 토지의 언제로부터? 취득일로부터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적용 대상은 등기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자, 입주권은 가로 안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넌 안 된다 이거죠? 미등기는 안 되고. 그죠? 자, 거기 이 박스에 공제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1주택인 경우에서 밑에 비거주자의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죠? 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장기 보유는 1년 12번 팔아도 계속 해줍니다. 20번을 팔든 대상만,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준다. 그래서 오른쪽에 109페이지 맨에 동일 연도에 여러 번만 양도하더라도 보다 자산별 공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본공제는 적용 대상이 몽땅 다 되는데 미등기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보유기간 관계 없고, 공제액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다. 그 소득별은 밑에 있는 참고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리고 그 장기 보유는 물건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예요. 사람한테 공제해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두 명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공제는 각각 받아요. 따로따로 250. 세 명이면 각각 250을 받는 거죠. 근데 장기는 물건 자체에 보니까 부동산 하나면 거기서 공제받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할 때는 각각 나눠서 지분대로 나눠서 250, 250, 250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4번이 그죠? 공유자산의 경우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시험에 장기 보유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두 개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옛날에 과거에는 장기와 기본 문제 두 개, 그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밑에 비교표 있죠. 그거 보시고 공부할 때 한꺼번에 하라 했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하나만 딱 공부하지 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니까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하면서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 관계없고 이렇게 같이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기도 편하고 문제 풀 때도 비교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동일 연도에 이렇게 나와요.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죠?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을 통산한다. 여기 있어요. 결손금 있는 건 차익 나고 차손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안 돼. 왜? 이렇게는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소득별로 가요. 소득별로. 주식은 주식끼리, 토건부기는 토건부기끼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리고 소득별 공제한다. 무조건 같은 그룹끼리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7번은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하는 게 기본공제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 이런 거라 했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때 감면 대상도 있고 감면이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250 공제할 때 어떻게 한다? 너는 감면 대상이니까, 즉 감면을 받았으니 너 말고 감면 안 되는 너부터 250 공제를 받고, 그죠? 그 감면 안 되는 애가 너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 개 양도했으면 순서대로 당연히 먼저 판 거 먼저 해주겠죠.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 얘기죠. 아까 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거기 7번에 기억번에 보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별 얘기 아닌데 복잡하게 하늘을 찌릅니다. 그죠? 그냥. 그러니까 너는 감면 대상이고 너는 감면 안 받으니까 안 되니까 감면 받은 너는 이미 감면을 받았으니 너 말고 감면 안 된 너부터 받고 그 안 받는 애들 여러 개 있으면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뭐 순차적으로 막 그게 뭐 있습니까? 꼴랑 250 해주는데,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정리.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맞나요? 1세대 1주택, 그죠? 10년 이상 보시면 최대 80%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죠? 이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법령에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땡, 그렇죠? 이런 건 먼저.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시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미등기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틀린 지문이죠? 왜? 미등기 제외 자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유로 미등기를 양도하면 미등기일지라도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의지해서 장기 비과세 감면 공제 다 해준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런 이유로 미등기가 되면 뭐한다? 등기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보면 미등기는 장기부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로치고 꼭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예외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다만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거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하죠. 자, 입주권은 항상 뭘 기억해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그랬고요. 5번 똑같네요. 장기는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80%. 그죠? 6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장기부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원칙 안 되는 거죠. 물론 근데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미등기 양도시는 항상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미등기 양도시에도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뉘앙스만 조금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표현만 방법만 달리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조문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7번은 10년 이상 부유한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아니래요. 양도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의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공제한다. 맞아요? 틀렸죠? 가액 아니고 차익. 30%에 꽂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숫자에 꽂히면 안 됩니다. 가액금, 차익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경험을 자꾸 쌓아야 된다니까, 이게. 뭐든지 경험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눈에. 자꾸 보셔야 돼. 요즘에 제가 요새 그 동영상, 제가 다른 데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다 글을 올리는데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다 그거예요. 미치겠다. 지금 6월달 다 된다.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이걸 보내요. 어떡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담해 줄 수도 없고 글을 쓰려니까 한참 걸리죠. 써도 별 얘기 쓰지도 않았는데 1시간 썼는데 이만큼 썼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한 2시간 썼나 봐요. 그거만. 올렸는데 댓글 안 달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치가 높으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너무 높여잡은 거야. 그게 뭐냐면 이쯤 6월쯤이면 자기 생각에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예를 들면 평균 모의고사 50에 60은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웃기는 얘기죠. 지금 60은 나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60은요 10월 28일 날 내가 궁극적으로 꼭 맞고 싶어하는 점수예요. 그 60점이 그때 가서. 근데 60에 5월 6월인데 나는 60을 맞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말했죠?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3시간 공부하고 뻐근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더니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데 3시간 하고. 그 사람은 진짜 머리 터지게 공부한 거예요. 근데 3시간 공부하고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머리 터지게 한 거지. 근데 본인 기준으로 머리 터지면 뭐해? 이 공부는 6시간, 7시간 해줘야 붙는데.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너무 기대치를 높이 봤어요. 그냥 6월달 제가 그랬잖아요. 6월달에 이번 모의고사 올 때 한 40에서 50점대 맞으면 되고. 그리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5월달 모의고사에. 그랬더니 마치 그게 본인 실력인 줄 알고 되게 나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중개사법 80점 맞았대. 그랬더니 그럼 세법은 12개 맞았대. 그랬더니 되게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난이도에 따라 틀린 거고 그게 자기 점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혼자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혼자 한다고 나가면 떨어질 확률이 90%입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명 나가면 그중 1명, 2명 붙어요. 아시죠?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도 가셨다가 많이 떨어지신 거. 수업 빠지면 안 된다니까. 작년에도 7월, 8월인가? 그때 다 나가가지고 나중에 막판에 20명도 안 나왔어요. 학원에. 나머지는 다 도서관 가셨죠. 혼자 공부한다. 고시원 독서실 가고. 근데 그분 중에 붙은 사람 몇 명 돼요? 몇 명 안 돼요.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분을 학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합격을 하는 확률이 높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듣질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오르면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를 뒤돌아봐야 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바꿔야지. 근데 그냥 끝까지 가. 그럼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어.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열심히 하면 돼. 하루에 최소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볼 때까지 하루에 수업 빼고 순수 공부 시간만 최소 6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하루에. 노는 시간 말고 도서관에 있는 시간 6시간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시간만 최소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주고 나서 뭐 점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야지. 그것도 안 하고 학교 가려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안 늦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지금부터 해도 지금 40분 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수 남죠. 근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뿐이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번에 시험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다시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달 시간을 더 줄 테니까 그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 다시 봐서 합격하면 내가 합격증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음으로. 그럼 안 떨어져. 괜히 시험 끝나고 그때 가서 에이씨 그때 죽기 살 걸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된다니까. 근데 안 해놓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름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더 열심히 하셔야 돼. 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는 막 빡시게 공부하세요. 먹고 맨날 앉아서 커피 마시고 1시간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1시간 마시고 또 피곤해서 공부 1시간 하고 또 나와서 또 커피 한 잔 1시간 마시고 이러지 말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아. 노는 시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마음만 뿌듯해가지고 집에 갈 때 되게 뿌듯하죠. 도서관 문 닫을 때 가니까 막 뭔가 막 굉장히 뿌듯해. 막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가볍죠. 되게 뭔가 막 뭐 열심히 한 것 같고 머리 든 건 없어요. 그냥 먹고 놀다 가는 거야. 커피 마시고. 단지 도서관에서 논 것뿐이죠. 다른 사람 밖에서 놀고 나는 도서관에서 놀고. 그죠? 그 차이야. 하여튼 도서관에서 놀면 마음을 이루면 돼요. 그건 있어요. 확실하게. 저도 그래서 학원 다닐 때 항상 도서관에서 놀았어요. 끝나고 항상 문 닫을 때 갔거든요. 도서관 문 닫을 때. 그럼 막 집에 갈 때 왠지 뿌듯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한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죠. 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9번 1주택이라도 장기부에 적용될 수도 있다. 다 같은, 이게 일부러 기사한 거 반복된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나올 게 없잖아요. 시험 자체로. 10번 장기부의 특별공제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다. 그죠? 됐고. 11번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도 양들이죠. 근데 배우자 직계준비속 나오면 이 갑을병이죠. 뒤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 갑을병 증여받고 5년 이내 그럼 항상 취득 시기 취득가액은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이 누구다?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그게 지금 그 얘기죠. 11번. 뒷장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참고의 양도소득금의 계산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거 설명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갑을 병 그랬죠? 얘가 뭘 해주고 증여해주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았다.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얘가 팔은 거죠. 그럼 얘가 1999년에 1억에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 했죠? 1억에 사서 얘가 2014년에 이걸 6억에 증여해주고 얘가 이걸 2017년에 병한테 팔아버리면 7억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림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을이고 그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현재 얼마고? 양도가액은 어디가 6억이요? 여기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양도의 정이 7억이라니까 눈뜬 장님이라니까 7억이라니까 7억. 그죠? 7억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은요? 왜 1억이에요? 6억이잖아. 무슨 1억이야.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머리 미리 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증여받고 5년 이내 증여받고 그냥 5년 이내 팔았다. 근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잖아 아직요. 그죠? 그럼 둘이 갑을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니까 일단 증여받고 5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팔건 양도가액은 7억이고 취득한 6억이 맞죠. 그죠? 원래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거나 특수관계인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때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갑의 시점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지금 그 장기부의 특별공제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을 때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은 누구?
갑이 취득한, 갑이라고만 알면 안 되죠. 얘가 누구요? 증여자죠. 증여자. 배우자면 증여한 배우자 등이겠죠. 그죠? 그렇게 간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5년 이내. 자, 그럼 배우자일 때 5년 이내 팔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혼하면 어떻게 된다? 이혼. 이혼해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똑같이 갑니다. 단 뭐면 배우자가 돌아가셨어. 사망을 하셔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그때는 정상적인 거래로 봐줍니다. 근데 이혼은 위장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일단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양도세를 그럼 누가 내느냐 그런 거죠. 양도세. 자, 배우자 등일 때는 세금은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그림상으로 양도가 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에요. 계산만 저렇게 하고 세금은 얘가 낸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쟤네들이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뭐 형제 자매라든가 친인척 등이다. 그러면 그때는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어떡한다 했어요? 얘가 얘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본다. 직접. 그러니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아예 갑이 병한테 파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양도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된다? 갑이 되는 거예요. 직접 파는 걸로 보니까. 근데 그림상으로는 을이 파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을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요. 이건 뭐 시험에 나왔었죠. 실제로. 배우자 등은 연대 납세 의무가 없고 누구만? 특수관계인일 때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서 끝까지 가면 더 가면 여기까지 나와요. 증여세. 자, 을이 지금 증여를 받았잖아요. 이때 만약에 증여세 낸 금액이 있다. 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는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갑이 병한테 파는 걸로 세금 계산할 때 경비로 그냥 포함시킨다. 근데 특수관계인은 환급이에요. 환급. 이 차이가 있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 나오면 일단 제일 기본은 뭐다? 어찌됐든 얘가 됐든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게 되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누구? 갑의 시점으로 간다. 이건 공통상이에요. 만약에 나오면. 근데 이제 차이점이 양도세 납세 의무가 다르고 특히 연대 납세 의무는 특수관계인만 있고 누구는 없다? 배우자 등은 없다. 뭐 그런 개념들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특수관계는 약간 좀 복잡하죠. 얘는. 왜? 얘는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얘가 뭐에 해당이 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됐을 때. 그죠? 여기는. 이게 뭐예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만 갑이 병한테 직접 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배우자는 얘가 고의성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증여받고 몇 년 이내 팔면 5년 이내 팔면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갑의 시점으로 갑니다.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문제가 뭐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내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보느냐? 그죠? 그 얘기죠. 누가? 자, 그럼 기준이 있겠죠. 자, 그 기준이 뭐라겠어요? 얘가 증여받았어요. 그 증여세를 1,000만 원 내고 양도하면서 양도세 2,000을 냈다. 그러면 을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서 토탈 세금 얼마 냈다? 3,000만 원 낸 거죠. 이 3,000하고 얘가 5년 안에 팔았으니까 직접 양도한 걸로 양도세 계산을 해요. 얘가 2,000이야. 그러면 직접 팔면 2,000인데 돌려서 얼마 냈다? 3,000. 얘가 그럼 자발적으로 지가 한 거잖아요. 이때는 뭔다? 냅둔다 그랬죠. 냅둔다. 직접 하는 걸 보지 않는다. 왜? 직접 한 걸로 보면 1,000만 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비두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낸 거니까. 근데 얘가 4,00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4,0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 냈어? 3,000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럼 얘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죠. 이때는 뭔다?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결론은 이 기준이 뭐가 된다? 이 수증자 을이 낸 증여세와 이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한 거로 계산 이 금액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부당행위로 봐서 직접 양도으로 보고 거꾸로 얘네들이 크면 직접 양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에 이 부분이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 그때는 문제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정답으로 을이 그죠? 그러니까 수증자 을이 낸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직접 양도한 걸로 계산한 이 양도세보다 이 합한 금액이 더 큰 경우는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렇게 맞는 질문이 나왔죠. 그리고 틀린 분 정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배우자 등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땡. 틀렸죠. 배우자는 연대 납세 없어. 누구만 있어? 특수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들어간다는 거, 특수관계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두 개입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저가양도, 고가양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가양도, 고가양수. 이것도 이제 특수관계인이죠. 그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계산 문제로. 난이도 엄청 높은 거. 그죠?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 저가양도는 뭐예요? 원래 시가가 10억인데 얘가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특수관계인에게 8억의 양도한 걸로 양도 신고를 했다는 거죠. 원래 10억짜리를 8억에. 고가양수는 거꾸로죠. 시가 8억짜리를 10억에 취득한 걸로 신고한 거야. 왜요? 이 위에 거는 갑이 양도세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얘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뭐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네가 신고한 이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조건이 있겠죠. 어떤 경우 부당행위냐. 자, 이 차액이 전부 다 2억 원이죠. 그죠? 둘 다. 그럼 요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면 이런 물론보다 부당행위로 봅니다. 자, 그럼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예. 자, 2억 원이죠. 3억 차이 안 났죠. 근데 시가가 10억이잖아. 5%면 5천 넘었죠? 그럼 얘가 신고한 이거 8억 부인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간다. 10억으로 이기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얘가 취득가액을 10억으로 신고했죠. 자, 얘도 2억 차이 나죠? 3억 차이 안 나고 시가가 8억이잖아. 5%면 4천만 원.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도 뭐예요? 부당행위에 해당되죠. 얘가 신고한 10억 부인 인정하지 않고 얼마로? 시가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조건이 이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부당행위가 이 우회양도에서 이 두 개가 있고, 그죠? 요거는 배우자 등은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받고 5년이라 팔면 취득시기 취득가액 갑이다. 결론은 어찌됐든 간 여기서 가장 기본은 이 둘이 나와서 5년 이내 팔았다 했을 때 취득시기 취득가액 갑이다는 알고 가야 됩니다. 거기다 양도세 납세 의무자까지 연대 납세 있는 여기까지 가주면 좋은 거죠. 그렇게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가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잖아요. 과거에 기출로. 이거 못 풉니다. 안 돼. 이거 풀 필요도 없고 프로분들 나온들 풀면 안 돼. 그 문제 풀고 나면 시험은 떨어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 특강 이제 기출 특강 끝냈는데 거기 뭐 계산 문제 제일 어려운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안 한다 했더니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풀어줬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오후에 공부하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설명해달라는데 그게 설명을 이게 종이다 그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명인가 남으셨는데 제가 강의실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칠판에 다시 설명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된다니 그게 풀어서. 제가 천천히 풀어도 10분 정도 걸려요. 빨리 풀면 물론 2분 안에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천천히 풀면 아는 사람이 풀어도 한 10분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잘 모르면 15분은 걸리거든요. 그거 하나 푸는데. 떨어져 있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풀면 안 된다니까. 계산 문제는 내가 말했잖아요. 세번 무조건 찍어라. 무조건 찍어라. 하나 나오면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얼른 넘어가요. 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잖아. 그치? 다른 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니까 절대 보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만 찾아서 기본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요. 나중에 문제 몇 개 풀고 그냥 정리하고 마시면 돼요. 그치? 밑에 113페이지 기출지문 정리 나오죠. 그게 지금 이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기출지문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한 후 을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을 특수관계 병에게 10억에 매도했다.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복잡해. 그죠? 이런 얘기죠. 이거 그대로 가면 얘가 얼마? 2008년도에 얼마에 샀어? 3억에 취득해서. 취득가액 3억이죠. 그리고 2012년 3월에 얼마에? 8억. 증여했죠? 8억에. 그죠? 그리고 2014년에 10억에 팔았다. 이기죠? 지금 이기잖아요.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1번. 양도세, 근데 둘이 무슨 관계야? 배우자죠, 배우자. 자, 1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갑 아니죠, 갑 아니죠. 왜? 배우자는 갑 아니랬잖아. 특수관계일 때 갑이고, 배우자 등은 누가요? 을이기죠, 을. 이해가시죠? 그럼 1번 틀렸잖아요? 자, 2번. 양도소득금의 계산 시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되나요? 3년 이상이 해야 되죠? 돼, 안 돼?
얘가 2014년 5월 20일에 팔았고, 그죠? 저기는 2012년 3월 5일자다, 3월 5일. 자, 된다, 안 된다? 되죠. 왜? 여기부터 해야지.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요, 취득 시기, 취득가액 값, 그래 놓고요. 장기 보유 되냐니까 3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아니, 장기 보유 따지려면 취득일을 언제로 간다는 거야? 무조건 이걸로 간다니까, 2008년도. 그럼 2008년에 취득해서 2014년에 파는 걸로 계산해. 이게 그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론을 외운 거하고 문제 푸는 거는 다르다니까. 이걸 하셔야 돼. 문제 푸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적응을 해야 되니까 동영상을 많이 봐서 그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서를 또 따로 봐가지고 열심히 봐서 기본서 내용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건 끝이 아니라 또 문제도 풀어가지고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그게 다 연습을 해.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뭐 하나만 해가지고 절대 이 시험 못 붙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왜 못 푸는 거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알아. 이론은 근데 문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장기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장기부에 받을 수 있죠. 3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넘어가면 3번에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취득가액 얼마? 8억이요? 3억이잖아요. 3억. 취득 당시. 취득가액도 갑으로 간다 했잖아. 다 그 얘기하는 거 지금 3억. 틀렸잖아요. 그죠? 4번. 의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납부세액 계산 시 세액 공제된다. 필요 경비로 사립한다 그랬잖아요. 증여세는. 그죠? 얘 틀렸고. 5번. 양도세에 대해서 갑과 의리 연대하여 납세임을 진다. 땡. 틀렸죠? 왜? 배우자는 없다니까. 근데 뭐 알고 보면 문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질문하는 건 똑같은 거 별거 아닌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그죠? 2번, 납세지간을 세무사정 갑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A와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갑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연히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왜요?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면, 그죠? 얘가 관계없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3번, 갑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그죠? 갑하고 그의 친족이라고 했죠? 친족은 뭐요? 특수관계인이죠. 그리고 4번, C는 갑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갑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뭔 얘기요? 갑이 사장이야. C는 그 사장이 종업원이야. D는 그 종업원 C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친족이야. 그리고 그 C의 친족인 D는 사장인 갑과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장, 얘는 종업원. 그 종업원의 와이프, 그 종업원의 와이프는 이 사장과 무슨 관계요? 특수관계인. 좀 표현 이상하긴 하지만 그죠? 그죠? 근데 특수관계 맞죠? 특수관계. 그죠? 그러니까 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도 그 사장하고 뭐가 된다는 거야? 특수관계인의 세법상 들어간다. 그래서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취득시기, 갑을 명나면 갑이다. 갑. 취득시기도 갑, 취득가액도 갑. 걔가 누구다? 증여자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은 작년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특별하게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얘가 세율이 연장 2년 나올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이 중에 하나 기본으로 부동산 알고 가야죠. 부동산. 자, 토지건물 부동산은 미등기 몇 프로예요? 미등기 7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책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책 보고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공부는 딱 단순한 거예요. 똑같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똑같아. 선생님 동선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보고 안고 여기서 설명을 하면 책을 보면 안 돼요. 진짜로. 그 나중에 책을 제가 보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도 여러분 공부가 내가 혼자 몰래 숨어가지고 막 도서관에서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 딱 치고 이렇게 하고 혼자 숨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막 뭘 물어보고 이제 같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들으면서 자기도 혼자 같이 대답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냥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려고 질문하면 자꾸 대답을 해보는 거죠. 큰 소리야 틀리면 좀 쪽팔리니까 속으로 하면 돼. 혼자만 하면 되죠. 혼자 머릿속에 틀리면 그냥 표정 관리만 하면 되니까.
혼자 이거 틀렸는데 얼굴 뻘건해져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고 의연한 모습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세변 틀렸어 속으로. 근데 가만히 있는 거지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근데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다른 게 공부가 아니야. 그냥 도서관만 숨어가지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도서관만 가지도 공부도 안 하면서 도서관만 가려고. 끝나면 그냥 가가지고. 그치? 자, 세율은 그냥 보면 되잖아. 미등길 몇 프로예요? 70%. 1년 미만 보유하면 50%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0%입니다. 제가 지금 대답할 때 혼자 책 안 보고 얘기할 때 생각이 안 나면 내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잖아. 자, 주택하고 입주권은 얘기가 다르다.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얼마? 40%죠. 1년 이상이면 6에서 40%. 단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16에서 50%로 간다. 이게 금방 돼. 세율은 이제 물어볼 거 없어요.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115페이지 보면 다른 거 됐고요. 4번에 비과세 바로의 4번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115페이지 4번에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그죠? 거기 기억본에 보면 그거 나오죠? 자, 요거만 혹시 지문 보면 잘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기출로 나왔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이걸 했죠? 2년 보유하고 얘가 1년 6개월 보유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팔았어. 토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지를 2년 보유하고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셨어요. 그죠? 아들이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요. 자, 그럼 이제 세금 내야 되죠. 자, 세율 적용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지금 금방 했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틀리다겠죠? 자, 이때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이렇게 팔면 보유기간이 몇 년? 3년 6개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잘 틀릴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보유기간이죠. 자,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나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 그럼 여기부터 가야죠. 그죠? 자, 근데 얘는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보유기간을 취득일을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갑니다. 언제? 세율 적용할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잖아요. 지금 3년 6개월이죠? 얘는 이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 지금 말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상속은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간다고? 상속 개시일. 얘가 예외인 거야. 세율이. 그러면 얘가 세율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시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가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기타 비과세 등을 따질 때는 원래대로 언제로 가야 돼? 상속 개시일.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여기부터 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가야 되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된 거죠. 얘는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는 안 돼? 장기 보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문제 지문을 쑥 읽는 데서 그냥 세율 어쩌고 나오긴 했는데 그 뒤에 상속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이니까 그래 돌아가신 날인 상속 개시일. 근데 갑자기 피상속이니까 이건 틀렸어 이래야 되는 거죠. 안 보여 이게 잘.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세율 적용 시 그 동그라미 기억번 보세요. 4번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언제요? 세율 적용 시라고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니은은 뭐 그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보유기간은 누구? 갑이 누구요? 갑.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까 갑을병을 배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다는 모르더라도 그 니은번처럼 나왔을 때 이 지문을 읽고 얘가 맞았다는 거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왜?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누구? 갑. 갑이 누구라고요? 증여자. 이것까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율 적용시라고 돼 있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틀릴 데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비과세. 자, 이번에 딱 합격하시고 깔끔하게 합격하고 그리고 연말에 그죠? 디너쇼 이런 거나 구경 가서 그죠? 이미자 디너쇼 이런 거 가가지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막 그거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콘서트 갔다 왔거든요. 이문세 콘서트 토요일 날. 재밌습니다.
근데 이문세 씨가 나이가 지금 60 다 됐거든요, 형이. 그죠? 야, 한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원래 2시간짜리인데. 야, 근데 2시간 반 동안 거의 인터벌 없이 계속 노래하고 춤춥니다. 그냥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춤을 춰요, 그 양반이. 야, 근데 대단하긴 해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충청도잖아요. 이 사람들이 액션이 없어요. 그 나이들이 또 있으니까 연령대가 그렇잖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혼자 이문세 씨 막 하는데 나머지는 앉아서 박수는 열심히 쳐. 근데 일어나진 않아. 계속 앉아있는 거야. 계속 앉아서 그 시간 동안. 그 나중에 안 되니까 이문세 씨가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나 한 10분 박수 치고 하니까 다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막 킥킥거리고 앉으려고 막 서로 그러고. 아, 근데 대단하다고. 콘서트 참 재밌습니다. 내가 그거 보면 느낀 게 제가 평생 처음 가봤거든요, 콘서트를. 근데 후회되는 거 있죠. 내가 왜 삶 이렇게 살았나 싶은 거예요. 1년에 2번 정도만 가도 참 재밌을 텐데, 인생에. 그 콘서트 가는데 제일 비싼 게 15만 원이에요. 앞에. 근데 내가 보니 거기는 안 좋아. 왜? 너무 막 앰프 소리 크니까. 제가 2층에 앞쪽에 앉았거든요. 11만 원인가. 거기가 딱 좋더라고.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술 먹으면요. 하루 잘 먹으면 막 20만 원, 30만 나와요. 그죠? 근데 1년에 그걸 몇 번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콘서트는요, 10만 원 들으면 20만 원에 와이프랑 둘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간 거야. 근데 올해부터는 연말에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가려고. 그 스트레스 확 풀려요. 재미도 있고. 그죠? 이선희 콘서트랑 제가 이제 가려는 게, 제가 이선희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선희 콘서트 한번 가고, 거기는 좀 고요하지. 잔잔하고 노래만 하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막 파닥파닥 뛰려면 싸이나 이런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체력 관리 한 다음에 가야 돼. 힘들어. 국카스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걔는 못 가. 왜? 걔는 계속 서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드예요. 죽어. 거기 딱 가면 이틀 누워 있어야 돼. 그때는 이제 휴가 때 가야 돼. 처음 끝나고 끝날 때 쉴 때, 그때 가서 그 한번 구경하고 한 3일 누워 있는 거지.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지금 말고, 지금 예약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 시험 봐요. 공부해야 되고. 시험 끝나고쯤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있어 그거. 그죠? 맨날 그러고 살았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것 좀 해보려고. 문화생활 좀 해보려고. 그죠? 뮤지컬도 막 보고 하려고 막 하면. 그거 다 재밌죠? 그죠? 뮤지컬도 보고. 네? 원주는 그런 거 없죠? 잘 안 하잖아. 왜 안 해? 공연할 데가 없잖아, 공연할 데가. 그죠? 가깝잖아. 강남까지 뚫려가지고 금방이잖아요,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가죠. 보덕도 하면 되지 뭐. 그렇지 뭐. 더 좋지 뭐. 저희보다 홀랐네요, 돈 빠르고. 그죠? 가서 봐.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지. 볼 거 많아요. 돈만 있으면. 그죠? 자, 비과세 3개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뭐다? 1세대, 1주택. 그죠? 그리고 토지. 부속 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부유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 제목만 알면 돼요. 내용은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가면 돼요. 농지, 교환, 분할부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쉬었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